지은 지 30년 된 강남의 한 아파트. 18동 아저씨, 오늘도 경비 아저씨와 함께 차를 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대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차 미는 시간을 감안해서 출근 시간에 좀 일찍 서둘러야 되죠. 15동 부자는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네요. 야, 창문 닫지 마. 그대로 핸들 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나와. 운전이 서툰 아들을 위해 아침 대바람부터 발벗고 나섰습니다. 돌아가지 말아도 핸들을. 내가 핸들 돌아가서 할 때 그때. 자. 아들은 편하게 앉아 있는데 아버지는 아침 운동 한번 제대로 합니다. 전날 퇴근을 일찍 해서 안쪽으로 차를 대놓은 게 실수라면 실수였죠. 아들도 괜히 미안해집니다. 저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밀려주차하는 차들이 이제 꽉꽉 막 나가놓으니까 처음에 나가는 차가 이제 고생이죠, 이런 식으로. 그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 때 나와서 봐주시는 거세요? 아, 그래야지 저 차가 나가겠어? 어디?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지. 이거 아파트 값만 비싸다고 이거. 거기 아저씨 안 계시네. 아저씨. 25동 아주머니는 오늘 아무래도 지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출근하셔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바쁜데. 아저씨, 경비 아저씨, 우리 경비 아저씨 어디 안 계시나요? 네? 경비 아저씨? 아, 정말. 차가 어디가 있는데? 요 중앙이에요. 중앙에 가 있는데. 이런 차들은 밀면 되는. 바로 여기. 다른 차들의 사방으로 둘러싸여 도저히 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네요. 20분 만에 겨우 만난 경비 아저씨. 차를 못 가. 지금 내가 남밥 적어. 15 6999. 예, 차를 이동 좀 시키세요.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조금 이렇게 앞에 차가 막혀 있을 위치에다 대면 새벽에 한번 나와서 확인을 하고 출근 시간에 막 나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오늘은 제가 새벽에 못 나와가지고 미리 대처를 못해서 지금. 드디어 차임자가 나왔습니다. 빼주세요. 아니 저 차 못해서. 아 죄송해요. 우리 아빠가 좀 속박이가. 저도 남의 차를 어떻게 아, 해요? 오토예요? 네. 네. 아 죄송해요. 이건 뭐 맨날 일어나지. 안 그래도 늦었는데 남의 차까지 빼주느라 고생이 많은 아주머니. 하지만 내일은 입장이 바뀔 수 있으니 오늘도 이렇게 넘깁니다. 4,4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 면수는 5,000대뿐. 하지만 등록된 차량 대수는 7,000대. 나머지 2,000대는 오늘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한정된 곳에 주차를 하느라 서로 밀고 밀리다 보니 이곳 차들은 성할 날이 없죠. 조금씩 이해하면은 좀 편히 넘어가고 이해 못한 분 만나고 또 고급차 그런 거 부딪혀놓고 기스나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또 생각지 못한 돈을 물어줄 때도 있고 소위 비일비재예요 그런 일들. 왜 오래된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걸까요? 서울의 아파트가 한창 들어서던 약 40년 전 자동차는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었죠. 주차를 걱정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던 때입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 이후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90년 초 정부는 주택 건설 200만 호를 목표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주차장은 일단 뒷전이었죠. 결국 댈 곳 없는 차들은 도로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불법 주차는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16,000여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는 서울올림픽 이후 무려 72배가 증가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97년 경제 위기 때 잠시 주춤했을 뿐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08년 말 현재 300만 대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주차 문제는 80년대 후반에야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열심히 주차장을 짓긴 했지만 역부족. 2008년에 와서야 비로소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 근처 주차장이 부족하시다고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곳은 대부분 최근 재개발이 이루어졌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 인구가 적은 것이죠. 상대적으로 확보율이 낮은 곳은 주로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그럼 주차장 확보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강북구 번동을 한번 가볼까요? 길 옆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를 빼서 어디론가 가는 한 아저씨. 그런데 가다 말고 갑자기 멈추더니 차에서 내리네요. 이걸 아예 해놓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본동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이게 정할 수가 없어. 아, 주차를 하실 수가 주차할 수가 없어요? 없어. 내가 일부 며칠 갔다 와야 되거든. 아, 여기 놔두고 이제 차 피워놓으면은 차를 저 딴 데 갖다 세워놔야 되는데. 남들은 치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힘들게 맡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 여기 두 개나 묶어놓으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이제 왜냐면은 요 하나 이렇게 제끼고 그 사이에 또 집어넣어. 요걸 들어서 이렇게 제끼고 예. 이제 요거 공간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니까 아니 난 좀 몇 개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놈 이리 제끼고 여러분 요리 제끼고 여기다 대버린 거예요. 여기다. 아, 성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요 사이에다. 그러면 이 사람도 못 되고 나도 못 되고 이제 또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되는 거니까 요런 사이 없게 아예 그래서 빡빡하게. 빡빡하게 이걸 자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여기 한 거예요. 이웃 간의 벽을 만든 번동의 주차나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6가구에서 15가구까지 사는 빌라 한 동에 주차장은 한두 면이 고작이기 때문이죠. 아해 아주 그냥 뭐 주차나니 말도 못해요. 산싸움만 일어나고 이거 봐라고요. 집을 그때 이게 노태우 시절 때 이 집을 여기 다 졌다고 노태우 대통령 어느 시절에. 그러니 주차장은 없고 전부가 집만 열만 때리 짓는 지었다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어? 주차장을 왜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때? 그때는 뭐 주차장에 말이 없었지. 주차장 말이 없고 그냥 열만 때려 지어서 싸게 파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결국 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던 20여 년 전 주민들은 나름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차가 있는 사람들이 5만 원씩 걷어 집 앞 땅을 밀고 콘크리트를 부어 주차장을 만들었죠. 그 당시 공사비를 낸 사람들은 자연스레 기득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있고 아, 어머니 자리라서. 아니 자리나 뭐나 이거 내가 하려고 5만 원씩 내서 했는데 아저씨 여기서 어디 여기 이쪽이에요? 그럼요 이거 다 먹어 들어간 건데 여기 길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거 5만 원씩 우리가 냈어요. 그러고 주차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다 되니까 그렇지.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주차장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제가 주차를 해놨는데 차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자기네 주차해놨다고 그 우선권이 있다고 그렇게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빈데 찾아다니면서 주차를 해요. 그럼 그때 막 차 빼시는 경우도 많고 막 네.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퇴근하신 이후에도. 그렇죠. 저녁에도 빼는 경우도 있고 마음 편하게 주차를 못하니까 저녁에도 전화 올까봐 계속 전화기를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죠 그게. 이곳만의 암묵적인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못된 것에 대해 간혹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주차장 때문에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가 망가지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가끔 있어요. 서로들 대려고
막 저렇게 부셔뜨리고 그런다니까. 옆에다 불도 내고. 아우 진짜 불을 질러요? 차 뒤에다가 막 불을 태놓고 그런다니까. 엊그제도 그래서 저 큰 차 있는 옆에다가 또 그래갖고 형편도 없었어. 주말이면 독특한 문화를 즐기려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종로구 삼청동. 35년째 이곳에 거주하는 강동훈 씨가 외출해서 막 돌아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침에 주유를 하려고 나갔다가 20분 정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왔더니 바로 좀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벌써 대낮인데요. 아, 지금 선생님 자리가 어디신 거예요? 저기 23구역이요. 아, 23번? 예. 아, 근데 좀 다른 차가 예. 있는 거고. 네. 조용한 한옥마을이었던 이곳에 외지인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강동훈 씨의 스트레스도 함께 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 달에 4만 원의 이용료까지 내는 엄연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데 이렇게 남의 차가 떡하니 서 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비일비재하거든요. 전화를 안 받네요. 아마 어느 예쁜 카페에서 대화에 집중하느라 벨소리를 못 댔나 봅니다. 최근에는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제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아예 막아버려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도망가는 그만의 소심한 복수인 거죠. 들어갈 때 마음은 전화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요. 근데 막상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서 네 빼드릴게요. 그래갖고 한마디 하죠. 여기 거주하고 지역인데 아시고 됐냐고. 그럼 보통 아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여기 삼청동 4-5-23구역인데요. 예. 그런데 오늘은 조금 센 복수. 견인 요청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83 하나고 이 차주 되시죠? 차주 되시죠? 전화 못 받으셨나요? 제가 전화 여러 번 했는데. 예, 여기 제 자리인데. 멋있더라고. 지금 빼실 거죠? 이제야 겨우 내 자리에 차를 대려는 강동원 씨.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새를 못 참고 또 다른 차가 강동원 씨의 자리를 노립니다. 제 자리예요. 저 들어가려고 빼는 거예요. 결국 20분 외출했다가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도 고생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단속권을 달라.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단속권을 달라고. 내 자리는 내가 단속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얘기하는데 안 돼요. 이 동네 식당들은 그래서 주차 대행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잠시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손님의 차를 대고 지켜주는 거죠.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 말씀 없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보통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불편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이 우선이니까. 그분한테 우선을 해드리고 남은 공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많이 여러분은 검색하는 삼청동 하면 있네요. 맛집이나 이런 카페가 식으로 생각나시죠? 그럼 맛집 이렇게 해서 사에 대해서 하지만 강동원 씨의 관심사는 조금 다릅니다.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주차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댓글도 남깁니다. 삼청동이 차로 꽉 찬 모습을 보러 오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가능하면 뭐 시내 들어오실 때 뭐 세종로 주차장이나 경복궁 주차장 넓거든요. 거기다 놓으시고 비용도 안 비싸니까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면서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미술관이나 많으니까 그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삼청동을 더 많이 보고 가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웬만하면 두고 오세요. 작년 한 해 서울에서 거둬들인 주차 위반 관련 과태료는 약 640억 원. 각 구별로 5분에 한 대가 단속된 셈인데요. 다음서부터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네. 자, 이동하세요. 주차할 공간도 충분치 않은데 주차 위반 딱지만 뗀다며 시민들도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엔 얼굴 없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뭐 수리를 하느라고 거기가 주차를 못하게 돼 있어서 네네. 인력차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들도 고급 차량들이나 이런 다 뒤에 쫙 서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견인차 아저씨는 우리 차만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아, 예.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265 소송 265 김현무가 어떤 새끼야 이 새끼가. 선생님, 저 자꾸 욕을 하시면 통화 못 하신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욕을 하시면 통화 못 하세요. 전화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밝혀. 내가 그거 장난만 가만 안 둘 테니까. 이런 전화 받으시면 좀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근데 뭐 많으니까. 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가족, 뭐 자기 동생이나 와이프나 자기 아는 사람이 이런 전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욕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욕 못 하잖아요. 그러시니까 억울하신 건 아는데 그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 도쿄의 한 장면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가난한 주인공이 철물점 앞에 불법 주차했다가 견인을 당하죠. 한석金1万5000円と劣化代1万4000円かかるんだよ。罰金払わないと車どうなるんですか？ 아직 살 집도 직장도 못 구한 주인공. 이제 우리 돈으로 4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까지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일본은 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불법 주차를 뿌리 뽑아야 됐죠. 警察に出す書類には必ず地図にどこにガレージがあってそのガレージのどの部分に置くか何番のガレージですかっていうことも書いて申請をしないと通りません。で駐車場の番号の1駐車場どの車が入るサイズかそのサイズも書いて登録をします。だからその車が入るから車の購入していいですよという許可証を発行します。 마당이 좁아서 차고지가 따로 없는 히시가와 씨는 집에서 2km 떨어진 임대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주차료를 내야 하지만 차를 소유하기 위해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000円の、お金を毎月払うのはかなりやっぱり苦しいですけれど、やはりその取り締まりがまたかえって駐車禁止に対する取り締まりがものすごく厳しくなったんで、1回の取り締まり、違反で1万5,000円、また減点もあり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くると、結局次にいっぺん駐車違反で捕まってるともうコストが合わ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皆さんも放置自動車、いわゆるその青空駐車といいまして、車庫証明がない状態で車を置くことがほとんど最近の京都ではほとんどなくなってきました。 때문에 모든 부동산 광고에는 주차장 요금이 명시돼 있습니다. 보통 월 5만 엔의 원룸을 임대할 경우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2만 엔이 넘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따라서 동네 곳곳엔 주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엔 저렴한 가격에 100엔 주차장도 생겼죠. 案外車を手に入れることはそれほど難しくないですけど、車を維持していく、当然その税金も発生しますし保険も発生しますし、やっぱり社会的にそのこう車を維持していくための社会的な責任という意味ではやはり車庫証明を取って乗れないと車が乗れないという一つの心地よく住んでいくためには仕方がない制度かなとも思います。 물론 서울시 조례에도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냉장고나 침대 같은 큰 살림을 살 때 우리는 꼼꼼하게 차로 재보고 둘 장소를 마련해 놓죠. 그런데 차를 살 때는 어떠십니까? 둘 장소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 강동구의 상일동,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몰 허물어 내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죠. 주택 밀집 지역이라 그동안 골목길 불법 주차가 심했는데 이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진짜. 여기 한 7년 살았거든.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밤이 잠이 안 와 좋아가지고. 이거 차 2대 내지 3대는 되는 수 있잖아 지금은. 서울시가 2004년부터 시작한 그린 파킹 사업.
일반 공영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는 6천만 원에서 최고 1억 2천만 원 드는데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650만 원, 10분의 1 가격밖에 들지 않습니다. 담장이 없어져서 생기는 불안감은 CCTV로 해결을 했죠. 벽 사이에 자기 집이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에는 다른 차가 댈 수 없을 정도까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말다툼이 심했거든요. 여기는 내 공간이다. 너희는 대지 마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물어놓으니까 공간이 없을 때는 다른 차도 와 대도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허물어놓으니까. 그 전에보다는 주차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웃 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담이 없으니까 서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 서로 인사도 하는 경우도 더 많아진 거죠. 여름 저녁이면 담을 허물어 넓어진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도 엽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 문제를 해결하니 이웃 간의 마음의 벽도 사라진 거죠. 너무 커. 이거 시골 분위기로 너무 좋잖아요. 시골 그러니까요. 우리 집은 차도 없는데 이렇게 터놓고 산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서로 인제 산다 해도 아파트나 별로 사람이 없었죠? 여보. 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아무나 그렇게. 누가 진짜 죽어나간다 해도 모르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심지어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옆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을 정도로 알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더 관심들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다가 네 집 애들이 네 집인지 아니까 혹시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데리고 간다 치면은 또 그런 것까지 예방이 되고. 동대문에 사는 40살 문재술 씨는 차가 없습니다. 예전엔 일하면서 쓰는 차, 집에서 쓰는 차 2대나 굴렸던 적도 있죠. 서울에 올라와서 지리도 약간 부족한 데다가 주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에는. 주차가 힘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차를 마땅히 또 주차장 탈 데도 없고 그래서 땅지를 많이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차를 팔고 대중교통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어요. 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문재술 씨. 하지만 많게는 하루에 3번 딱지를 떼고 견인까지 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운 주차비와 과태료, 기름값도 아까웠죠.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많이 덜 받아요. 스트레스를요.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또 도시가 복잡하고 차도나 또 주차 공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만약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차를 주차를 못 해가지고 뺑뺑 돌다가 그러다가 시간을 또 약속 시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일단은 가장 좋은 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수 씨, 차 없는 지금의 서울 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야 주차 전쟁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달릴 때는 빠르고 편리하지만 서 있을 때는 애물단지인 자동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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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